항암 치료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병행했을 때 뇌종양이 소실되는 그런 임상 사례도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맞는 분들에게는 극단적인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양한방 협진 슬천한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독특한 식단이에요. 지난번에 단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식이 물리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단식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식단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식단이에요. 사실은 다이어트 그러면 이제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중 조절을 할 때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이 대회전의 식단으로도 많이 활용될 수도 있는 그런 식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포도당 공급을 극도로 제한하는 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포도당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뇌라는 녀석이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함량을 5% 정도로 제한을 해요. 정말 밥으로 치면 요만큼, 밥 한 숟가락에 나머지 것들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한 25% 정도,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70%는 지방으로 채운다. 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양질의 지방으로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케톤 대사를 하는 몸으로 만들어서 암세포를 굶기는 식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쥐에게 뇌종양 세포를 이식한 뒤에 탄수화물량을 40% 제한한 굿과 제한하지 않은 군의 뇌종양 사이즈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요. 실제로 터키의 통합암센터에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 식단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병행했을 때 뇌종양이 소실되는 그런 임상 사례도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맞는 분들에게는 극단적인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밥을 중심으로 먹는 한국에서는 참 어려운 식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식재료를 잘 골라서 드실 수 있는 분들, 개인이 잘 조절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케톤 대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굶기 때문에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도 있지만 종양미세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 과정에는 혈당이라는 게 개입하게 되는데, 혈당이 저하되고 인슐린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하될 때 암세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하나가 T세포라든지 대식세포의 활성이 증가하는,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팩터 카파 B라는 인자가 있는데, 그것도 암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그것도 경로가 억제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암세포는 괴롭고 정상세포는 편안해지는 그런 일거양득의 식단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기능적인 문제에 제한이 없다면 항암 치료 중에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도리어 정상세포 보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항암 부작용은 줄어들고, 암세포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암제의 어떤 독성이 증가해서 종양을 더 잘 축소시키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키토제닉을 할 때는 식이섬유도 어느 정도 조금 제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방 섭취량이 늘기 때문에 담즙을 많이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즙을 잘 배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식이섬유가 소화시키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요. 식이섬유가 나쁘다가 아니라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량이 늘어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 부담이 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식이섬유를 살짝 제한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에요. 우리 몸에 어떤 돌연변이 손상된 세포들이 암세포의 기원이 되는 건데, 정상적인 건강한 분들에게도 하루에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면역계가 잘 청소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세포가 자리를 잡고 조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암세포는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정리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정상세포가 잘 보호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의 발생 원인이 더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자리 잡고 사는 환경, 종양미세 환경, 보통 염증성 환경이라고 부르죠. 저산소 염증성 환경들이 개선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암세포도 줄어들고, 만들어진 암세포도 잘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자리 잡을 환경도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방적 측면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도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두 끼 정도만 해도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해 주다 보면은 그 효과를 내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덤으로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체중이 지금보다 10kg 가까이 더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약의 도움도 없고 식단의 도움도 없고 그다음에 운동의 도움도 얻어서 60kg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때때로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먹을 일이 많고 움직일 일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을 때 체중이 증가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탄수화물을 제한한 식단, 운동 같은 걸로 충분히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먹는 것도 일이잖아요. 입과 손 이런 것만 바쁜 것 같지만 막상 음식이 들어가고 나면 온몸이 음식물들을 처리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건 활용하고 노폐물로 버릴 건 버리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하셔도 몸 안에서는 알아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작동들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한국인 정서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몸의 변화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음식을 잠깐 쉬는 것, 아니면 식단을 조금 바꿔보는 것, 이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